반갑습니다. 메나텍 사업가 문남진입니다. 예, 벌써 11월도 거의 다 가고 이제 올해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죠? 네. 정말 어릴 때는 언제 시간이 가서 저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는 언제 40살이 될까? 40살이 된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문제점 없이 40살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구나. 왜냐하면 40살까지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이 별로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40살까지 참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랬는데 지금까지 안 편안합니다. 저는 특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삶을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오늘날은 더욱더 그런 것이 좀 힘든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올해도 알차게 사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남은 이 2022년도 아이고 바쁘네 빠르네 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지내시면 좋은 시간들로 엮어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가는 가을이 아쉬워서 이렇게 예쁜 단풍으로 한번 화면을 가득 채워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영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맛있는 것도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좋은 것도 너무 많은데 알고 보면 편안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편안함을 찾아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지 편안한가,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시는 공기나 물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이 편안하려면 내가 먹고 마시고 쓰고 버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아주 리드미컬하게 잘 돼서 버릴 건 버리고 잡을 건 잡는 것이 내 몸이 편안하게 되거나 편안하지 않았더라도 편안하게 회복되어 가는 그러한 방법이 될 텐데, 그러한 것들은 그럼 어떤 것이 내 몸에 그런 영향을 주며 그것들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일을 해서 내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살펴보고요. 물론 우리 몸에 영양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최근에 다시 발표된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것들과 함께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내 몸을 또는 우리 이웃을 소중하게 잘 도와드릴 수 있는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우리 몸에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달리기를 많이 했더라도 조금 휴식을 취하면은 혈압이 정상으로 된다든지 체온이 정상으로 된다든지 맥박이 정상으로 된다, 이런 것들을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그 항상성을 유지해주는, 즉 근육도 그렇고 심장 뛰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에 항상성을 유지해주면 편안하거든요. 그 항상성을 유지해주는 것 중에 우리 몸의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은요, 우리 몸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인데, 호르몬도 지금 수백 가지가 넘고요, 밝혀진 것만 해도 100가지가 넘는다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를, 오늘 제목을 제가 편안하게 해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수많은 가지가 있겠지만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잠을 못 주무신 분이 너무 많아요. 잠을 잘 잔다라고 본인은 못 잔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보면 밤에 잠을 자면서 한 번 이상 깨면은 불면증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우리 몸 신체 구조가요, 밤에는 활동을 많이 안 하고요, 특히 항이뇨 호르몬, 소변이 적게 만들어지는 호르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밤에는 모든 것이 잠자는, 물론 기능을 하고 있지만 낮에 비해서 활동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소변을 많이 만들지 않도록 붙잡고 있어요. 그렇다면 잠을 자기 직전에 내가 막 음료수나 물을 많이 마시지 않은 이상은 잠을 4시간 내지 6시간 자는 동안에는 잠을 깨지 않는 것이 정상이래요. 그러나 어쩌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서 깼다 하더라도 깨고 바로 소변을 봤을 때 잠을 바로 든다면 그는 이제 정상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미 불면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떤 이제 시작이 되느냐 하면, 잠을 잤는데 잠을 잤다는 생각이 안 드는,
즉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선잠을 잤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꾸 계속 꿈이 꾸인다든지 선잠을 잤다. 그래서 잠을 편안하게 잤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아침에 커튼을 확 젖히면서 잠을 잘 잔 사람의 표정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표정이잖아요. 너무 잘 잤어 이러면서 커튼을 젖히는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커튼을 젖히면서 잠을 잘못 잤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커튼을 젖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짜증나고 힘이 없어가지고. 근데 커튼을 착 젖힐 그 순간에 굉장히 만족감이 굉장히 넘쳐. 오늘도 또 새로운 날을 이러면서 사는 것이 뭐냐 하면은 숙면을 취했을 때 그런 기분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숙면, 이제 불면증이 시작이 되면 우리 몸은 모든 조화가 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숙면을 취할 때에 중요한 호르몬이 멜라토닌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 송과선이라는 뇌에 이 분비샘이 있는데 거기서 분비가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빛이 들어오면 얘가 분비가 안 돼요.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래서 요즘은 왜 멋지게 산다고 스탠드를 켜놓는다든지 밤에 무서워서 또는 화장실 갈 때 뭐 부딪힐까 봐서 희미한 불을 켜놓고 주무시는 분이 많잖아요. 건강에는 아주 안 좋아요. 또 우리 집에는 불을 안 켜놨다 하더라도 제가 저녁에 불을 다 꺼보면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거의 반 조명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멜라토닌이 순하게 필요한 만큼 잘 분비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잠을 이제 잘 잘 때는 모르는데 잠이 안 올 때는 왜 암막 커튼을 친다, 안대를 한다, 그런 방법을 찾아서라도 잠을 잘 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은 깜깜한 데서 멜라토닌이 제일 많이 분비가 돼요. 이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도파민, 세로토닌, 멜라토닌, 옥시토신 같은 거는 사랑 호르몬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이 많이 분비가 안 되면 굉장히 사람이 삭막해진대요. 감동도 별로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별로 없고 이렇게 되는데, 이 네 가지의 호르몬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이제 멜라토닌의 분비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야간에 빛을 가려줘야 했는데, 이 멜라토닌이 잠만 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대요. 항암작용도 한다는 거예요. 항암작용도 하고, 그 다음에 잠을 잘 못 잠으로써 당뇨, 고혈압, 치매 이런 질병들이, 모든 질병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게 정말 중요하고, 내가 잠을 잘 잔다는 것은 내 몸의 모든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간호사였잖아요. 여기 보면 암을 유발하는 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덴마크 기업에서는 이미 약은으로 유방암이 생기는 데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잦은 야근이나 교대 근무는 암 유발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대요. 그래서 야근을 자주 하면 유방암 발병률이 30%가 더 높대요, 일반인보다. 제가 이제 간호사인데 저는 복을 받아서 그런지 일단 자야지 생각하면 바로 자고요. 아침이 되면 부활합니다, 저는. 그래서 밤새 무슨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깊이 자니까 암이 안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같이 근무하는 간호사들 중에 또 이게 저보고 또 태웠다 그러시겠는데, 암이 걸린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저 때문이 아닙니다. 이 야근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암이 걸린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사실은 간호사 아니라도 지금 일반적으로 수치가 3명 중에 1명이 암이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빛을 너무 밤낮으로 가까이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아무튼 WHO에서도 야근을 암 유발 가능 요소로 분류를 해서 멜라토닌 분비가 안 되면 암이 잘 생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밤에 주무실 때는 멋 같은 거 다 이제 제거하시고, 지금 바깥에서 들어오는 빛도 차단할 수 있으면 차단하면 여러분들 건강이 훨씬 좋아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가 일어나면 자동차가 지나가면 배기가스가 나오고 모든 일을 하고 나면 찌꺼기가 생기잖아요. 그 찌꺼기를 우리 몸에서는 신진대사가 일어날 때 생기는데
유해산소가 생긴다고 하죠. 활성산소라고 얘기하고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이 유해산소가 어디에 가서 작동을 하냐면 단백질에 가서 작동을 한대요. 단백질의 전자를 빼앗으면 지는 물이 된대요. 그런데 단백질은 유해 단백질이 된답니다. 유해 단백질을 하면 우리가 바로 생각나는 게 있죠. 치매. 머리에 질병이 생겼을 때 단백질 찌꺼기가 처리가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유해 단백질이 되어서 노화, 암, 당뇨병, 치매 이런 병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유해산소는 신진대사를 통해서 발생하여 가지고 단백질의 전자를 도둑질함으로써 세포를 손상시키고, 그 유해산소는 물이 되지만 단백질은 유해 단백질로 변화를 하는데, 이때 멜라토닌이 내 몸에 충분히 분비가 되면 세포를 복구시킨대요. 그래서 항암 작용이 있다라고 이 이론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들이 생길 수가 있다, 유해 단백질이. 그 다음에 두 가지. 최근에 이제 2018년도 사이언스지에 보고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되면 과학자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의 2018년도 이론이라면 굉장히 따끈따끈한 이론이랍니다. 이게 고려대학의 생화학 교수님이 발표하신 것을 제가 들은 건데, 운동을 하면요 마요카인이 분비가 된답니다. 근육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마요카인의 종류가 250여 가지가 된대요. 여기서 이제 보면 운동 시에 근육에서 나오는데, 이 근육은 마요카인의 분비 기관이고, 그래서 골격근에 운동을 해주면은 마요카인이 많이 분비된다고 사이언스지에 발표가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종종 그런 말씀 하시죠. 나는 운동 1도 안 해. 치매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요카인을 많이 분비시키면, 그러나 지나치게 하면 안 되겠죠. 지나치면 이봉주 선수 같이 되니까 적당히 하시되 마요카인을 분비를 시켜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과학저널 사이언스지에서 이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안 한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고 하루에 적당히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걸어야 되느냐. 이 과학적인 데이터로 내놓은 거 보면 하루에 처음 하는 사람은 30분,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땀이 날 정도로 빠른 속도, 땀이 날 정도의 빠른 속도로 걸어주는 것, 이 가장 내 몸에 적절하다고 합니다. 어차피 유해산소는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요카인의 종류가 250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간이 기능을 하는데도 필요하고, 지방세포에도 필요하고, 췌장에도 필요하고, 뼈가 생성되는데도 필요하고, 피부, 우리 온몸에 250여 가지의 마요카인, 마요라는 말이 근육이거든요.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이 마요카인은 운동을 하면, 근육을 움직여주면 나와가지고 우리 몸의 모든 염증성 물질을 완전히 태워준대요. 태워주고 당뇨병, 심장병, 골다공증, 치매 이러한 요소를 다 태워주기 때문에 그런 질병들을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아니라 이 뇌재생에 BDNF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놓을 필요가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뇌신경에 특히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신경 생성을 촉진시킨대요. 우리가 가끔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 이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인데 본인이 강력한 의지로 열심히 해가지고 뭐 마라톤에도 나갔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가끔 보실 거예요. 그때는 이분이 의지가 강력해서 그런가 보다. 저런 분은 막 무슨 일을 해도 막 메라테크 해도 금방 사업 성공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의지가 강력한 줄 알았는데 그 강력한 의지를 밑받침하는 것이 운동이었어요. 그분들이 가만히 누워가지고 의지만 강력한 건 아니었거든요. 죽으라 하고 일어나려고 하고 팔 한쪽이라도 움직이려 하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좋아지면 막 몇 번을 쓰러져도 또 물구나무 서는 걸 하고, 제가 그걸 이제 그 과정을 다 지켜봤거든요. 그 동영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이제 생각하니, 이 이론과 맞춰서 생각을 하니 그분이 움직여서 마요카인을 많이 분비시켜서 뼈도 생성이 되고 근육도 새롭게, 피부도 새롭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단순한 의지의 활동이 아니라 이렇게 운동을 통해 가지고 신경세포를 재생을 시켰구나 라는 것을 제가 저 스스로 이제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걸 보실까요? 운동이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면은, 이 까만 선은 젊은지고 빨간 선은 심해집니다. 얘들이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곳을 찾아가게 하는데,
첫날은 거의 다가 50에서 60초예요. 그런데 두 번째 날에는 젊은지는 점점 시간이 내려가서 5일째에는 한 30초, 20초에서 30초 정도 시간이 걸려서 목적지에 도달해요. 그런데 치매지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치매지도 운동을 시켰더니 시간이 굉장히 내려갔죠.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짧아졌어요. 그만큼 운동이 우리 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것을 과학이 밝혀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도파민, 엔돌핀, 옥시토신, 세로토닌이 행복 호르몬인데 이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12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운동도 그렇고 뭐 명상도 이런 것들이 정말 좋다는 걸 알면서 우리가 실행을 잘 못하잖아요. 그 중에 또 한 가지만 뽑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눈맞춤. 이것도 네이처 뉴로사이언스라는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인데요. 마주보고 키우면 자폐증 걸릴 확률이 굉장히 낮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반려동물과도 눈을 맞추면 옥시토신이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이제 젊을 때는 뭐 잘 모르겠지만 지금 나이 들어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반려동물하고도 눈을 맞추면 옥시토신이 분비가 된다니까 키우는 것도 굉장히 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안 됐지만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뭐 모르지만 보면 예쁘거든요. 예쁘면 내 몸에서 이렇게 분비가 되는 거예요. 아우 예쁘다 귀엽다 이러면.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키우다가 이분이 아빠인가 엄마인가 얼굴을 싹 돌리면 아이가 여기에서 절망감을 느낀대요. 어떻게 그 연구했는지는 그 과학자들한테 물어보시고 그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을 자폐증이 걸리지 않게 잘 케어를 하려면 얼굴을 쳐다보고 예쁘다 말을 안 해도 쳐다봐 주는 거, 거기에서 서로 이제 오간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오늘날 이제 모든 사람이 이러고 있죠. 눈 맞추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눈 쳐다보면 왜 쳐다보냐고 막 시비 걸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이 호르몬들이나 우리 몸의 모든 물질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게 말씀을 호르몬으로 이렇게 압축을 시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호르몬은요 절대로 스스로 활동을 할 수가 없대요. 이것이 이제 오늘의 제가 말씀드린 핵심입니다. 어떤 호르몬도 지 혼자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시상하부에서 만들어가지고 호르몬을 만들어가지고 뇌하 수치에 딱 저장을 하고 있다가 몸에 필요하니까 이제 계속 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몸이 어떤 상태인가를 현재 의료기관에서 검사하는 거하고 내 몸하고 상태가 다른 것이 나타나요. 여기서 만들어서 내 몸을 뿌려주면 예를 들어서 갑상선 호르몬을 검사하면 굉장히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인데 환자는 피곤해 죽겠다 그러고 살이 빠진다 그러고 막 심장이 너무 뛴다 그러고 이래가지고 약을 먹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에서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것은 대부분의 호르몬이 그 표적기관에 가서 자극을 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딱 만들어가지고 뿌리면 얘가 탁 받아가지고 빨리 일해 이러면 아이고 깜짝이야 이러면서 이제 갑상선이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 전체가 이제 에너지가 생기고 걸음도 더 잘 걷고 막 기분도 좋아지고 씩씩해지고 이러는데 여기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뿌렸는데 얘가 여기 왔는데 여기 왔는지 여기 왔는지 몰라가 얘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면 그냥 혈액 속에서는 정상이에요. 근데 내 몸은 갑상선 질환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0년 동안 약을 먹었던 제가 지난번에 이제 케어했던 갑상선 항진증이 굉장히 심한 정관장터리즘 제 담배 인상공사했다. 얼마나 드셨겠습니까 정관장을. 그런데도 몸은 점점 나빠져가지고 이 노래 하시는 분인데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살이 빠지고 배가 덩어리하고 딱 붙었고 그래서 대구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갑상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서 약을 드시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의 소문을 듣고 오셔가지고 상담을 해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혼자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드렸죠. 그랬더니 그 뒤부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살도 적당히 붙고 노래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생활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대요. 그분이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저보고 하는 일이 뭐 거기서 거기겠거니 했는데 자기가 겪어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본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우리 참 신비한 우리 몸에 신비한 놀라운 일이 많지만
여기서 딱 때렸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받아가지고 자극하는 것도 있잖아요. 딱 때리면 얘가 가만히 있다가 아이고 다 내보내야 되겠네 생리. 딱 있다가 또 한 달 뒤 28일이나 뭐 한 달 뒤에 딱 때리면 얘가 와가지고 우울증을 하다가 한 달 뒤 딱 보내는. 얼마나 신비합니까? 우리 몸은 정말 남자보다 여성의 몸은 더 신비로운 몸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몸이 제대로 제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호르몬이 첫째는 잘 만들어져야 되니까, 호르몬도 우리 몸의 일부, 성분의 일부니까 첫째는 원료를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일을 제대로 했다 하더라도 자기 표적기관에 가서 때렸을 때 얘가 잘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호르몬은요 우리 몸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호르몬이 우리 몸의 호르몬 전체 양은 아주 대형 수영장에 티스푼의 한 스푼의 물 정도래요. 우리 몸에 호르몬 전체 양이 그만큼 작은 양이 그런 신비로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크고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방울의 액체가 이루는 기능은 신비하고 오묘한데 호르몬이 스스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 얘가 표적기관에 가서 자극을 주고 그 표적기관이 그걸 받아들여서 일을 할 때 내 몸은 편안해지고 즐거워지고 평화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해결책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 일을 하면 내 장기나 조직이나 세포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럴 때 제일 마지막 단계가 최종 단계가 세포이기 때문에 세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세포가 저렇게 제일 왼쪽의 것처럼 토마토 껍질처럼 끝이 매끌매끌하다고 배웠어요. 이거는 광학현미경에 5000배 확대된 거래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즉 그러니까 아까 마요카인도 그렇고 지금 우리 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점점 더 지금 이론이 또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요. 그런데 20만 배, 과학이 발달하면서 20만 배 확대를 했는 전자현미경으로 보니 이 세포 표면에 이런 팔랑거리는 털이 있더라 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것이 그러면 하는 일은 뭐며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또 막 달려들어가지고 연구를 한 거죠. 지극히 정상이라면, 이 세포가 눈에 보이는 사이즈가 아닌데도 지극히 정상이라면 이 섬모 또는 당사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10만 개가 정상인데 현대인들은 아프지 않다는 사람도 3, 4만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만성질환이 있다면 10,000개 이하다. 그러면 그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이제 확대를 해서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세포 표면이고 단백질 위에 새싹이 돋아나서 이렇게 올랐는데, 이게 구슬처럼 또는 체인처럼 생겼기 때문에 일본 말로는 당쇠라고 하고요. 교과서에서는 리셉터, 수용체 또는 실리아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나옵니다. 근데 요것을 만드는 원료가 뭐냐를 봤더니 이 8가지의 단당류라는 거예요. 대자연에 있는 단당류인데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이 단당류가 1개 있으면 단당류, 2개, 3개 모이면 이당류, 여러 개가 모여서 합쳐 있으면 다당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다당류를 만들어서 이런 모양을 만든 것이 섬모의 일인데, 섬모인데, 그 섬모가 하는 일을 좀 더 확실하게 보면 이렇게 전부 이제 세포 표면에서 새싹처럼 돋아나서 각각이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얘는 박테리아를 알아차리고, 얘는 바이러스를 알아차리고, 얘는 호르몬을 알아차려서, 즉 다시 말하면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구분한다는 거죠. 구분해서 적군은 처리를 하고 아군은 내 세포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인지를 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활동을 전체적으로 말해서 면역이라고 합니다. 이 면역을 얼마나 잘하느냐, 즉 다시 말하면 뭡니까? 섬모가 몇 개가 있느냐를 따라서 우리 몸이 세포가 건강하다, 즉 내 몸이 건강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각 기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여기 혈관입니다. 혈관벽이고 이 혈관 안쪽에 여기 이제 혈액이 흐르는 통로예요. 근데 이 혈관의 내피세포에 이렇게, 이건 눈에 보이진 않아요. 수술실에 들어가서 만져보면 매끌매끌 하거든요. 이건 절대로 느껴지는 것도 아닌데, 이러한 것들이 많이 생기면
이 안에는 적혈구, 백혈구, 영양 모든 것이 돌아다니는데 그것들이 부딪히지 않게 방어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달라붙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자기가 일해야 될 곳을 잘 찾아가는데 찾아가게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이 내비게이션, 선모예요. 이 선모가 적혈구, 너도 어디 지금 피가 나고 있으니까 너 빨리 가서 숫자 맞춰줘라. 아니면은 산소가 모자라니까 너 빨리 가줘라. 얘는 이제 산소와 영양을 싣고 다니니까. 그 다음에 백혈구, 손가락 끝에 비었네. 감염 처리 빨리 너 하러 가라. 그 다음에 영양, 너는 어디 가서 살이 좀 붙어야 되겠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얘들이란 말이에요. 이 선모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얘가 없다거나 염증이 생기면 여기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달라붙어요. 기름 찌꺼기도 달라붙고 뭐 피 찌꺼기도 달라붙고 그 다음에 피를 응고시키면 안 되는 것 또는 너무 응고시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달라붙어서 결과적으로는 동맥경화증이나 고지혈증이나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것이 이제 연구 결과로 밝혀졌는데 보십시오. 제일 왼쪽에 있는 이 혈관은 굉장히 소통이 잘 됩니다. 혈액이 잘 흐릅니다. 그런데 이 혈관에 이제 기름 찌꺼기가 끼기 시작하고 혈관이 좁아지니까 여기를 통과하려면 압력이 더 높아져야 되니까 혈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면 이제 여기에 이제 통로가 힘들어지는 거죠. 정상적인 혈액은 이렇게 맑은 시냇물 같이 흐르지만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들 동맥이 터지면 왜 천장이 피가 탁 튀는 걸 보시잖아요. 정맥은 그렇진 않아요. 동맥은 혈관 안에서 시속 200km 이상을 달린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터지면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렇지만 이 적혈구 하나하나에도 다 선모가 있기 때문에 얘들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다니고 혈관벽에 부딪혀도 터지지도 않고 자기 할 일이 있는 곳으로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혈액을 응고시키는 것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응고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기름 찌꺼기가 너무 많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이 혈관 안에 거미줄처럼 이런 것들이 생기고 여기에 적혈구든지 백혈구든지 기름 찌꺼기든지 이런 것들이 거미줄에 납이 걸리듯이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혈관벽이 이렇게 이제 두꺼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피떡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혈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혈관이 심장을 싸고 있는 혈관인데 심장에 제일 굵다고 할 수 있는 혈액을 많이 공급하는 혈관이 세 개가 있는데 보통 어떤 분은 난 스텐트 하나 넣었어. 난 어떤 분은 세 개 넣었어. 하는데 아무렇지 않게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건 시한폭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이나 상대방의 컨디션에 따라서 너무 이야기를 세게 하면 저 사람이 너무 놀랄까 또 약하게 하면은 또 뭐 우습게 여길까 해서 상대방에서 맞춰서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이제 뭐 치료됐으니까는 음식 조절 좀 하시고 잘 지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게 이제 이렇게 좁아진 이 혈관벽이 좁아진 것은 기름때가 끼었거나 피떡이 끼었거나 하는데 이런 의료 장비를 넣어서 풍선에 바람을 넣어서 넓혀주죠. 넓혀주고 요 모나미 볼펜에 스프링 같은 걸 남겨놓고 풍선은 빼면은 일단은 길이 이렇게 넓어져요. 그런데 뭐죠? 이 찌꺼기를 만들게 하는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나면 다시 여기에 찌꺼기가 끼어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혈관에도 끼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시한폭탄인데 이런 부분을 사실은 심근경색증이다 이러면 병원에 와서 저 심장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어떤 분은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소화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소화제를 먹어도 해결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팔이 아파요. 어떤 분은 덩어리가 아파요. 이러지 심장이 가슴 부분이 아프다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제가 병원에서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의 지인도 뭐 소화가 안 되는 줄 알고 소화제 몇 번 먹다가 의사인데도 그대로 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런 치료를 한 사람은 백발백중 재발합니다. 그런데 정말 거기에서 의사 선생님이나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할 때 얘기를 하거든요. 식사는 이렇게 하고 운동은 이렇게 잘 고친 사람은요. 그걸 잘 자기 몸에 적용을 시킨 사람은 몇 년이 가도 재발 안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병은 근본적으로는 재발하는 병입니다. 원칙적으로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제가 아는 분이 갑자기 이제 응급실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시고 나서 말씀을 드렸죠. 이걸 만드는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 당연히 안 드시죠. 워낙 본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드셨는데 7개월 만에
다시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이렇게 빨리 생기는 사람 처음 봤다고 얘기하더래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응급실에 있을 때 이분보다 훨씬 빨리 이 상태가 생긴 분들이 많았어요. 많다고 하면 그렇지만 이런 환자들 중에서 굉장히 빨리 오는 사람들이 자주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요, 이런 상태가 나타나는 사람이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적어도 40대 후반, 50대 이런 병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응급실이 20대의 청년들이 이 심근경색증 내지는 이런 심장혈관이 막혀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뒤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이렇게 되면 결국은 혈관에 염증이 이제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섬모가 없어지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이거는 갑자기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병원에를 즉각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줄 모르고 빨리 안 갈 수도 있죠. 집에서 아침에 자고 나니까 뭐 눈을 안 뜨더라, 숨을 안 쉬더라, 이런 사람도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일 가까운 예로는 안구출혈. 안구출혈도, 출혈이라는 것은 혈관이 터지는 거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뭐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어쨌든 혈관이 약해져서 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병원에 가면 하루나 이틀 만에 약 한 방울 떨어뜨리면 금방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 몸에 혈관이 약해져 있구나.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염증이 있구나. 그러면 이분은 다른 혈관에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구나. 예방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시고 말씀을 전해주면 여기 눈에 혈관 터진 거, 실부질 터진 거 뭐 터질 수 있지. 그러고 안 드시는 분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일단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너무 잘 회복이 되기 때문에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 몸에 사실요, 우리가 수술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고기 썩은 거 한번 보세요. 그런 거는 젓가락으로 툭툭 치면 툭툭 떨어지잖아요. 생고기는 아무리 잡아 뜯어도 뜯을래도 안 뜯어지잖아요. 수술실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집게로 이렇게 탁 집으면 싱싱한 살은요, 칼로 비고 가위로 잘라도 잘 안 잘라져가지고 가위질을 가위가 왜 이렇게 안 되냐고 막 짜증내고 이러거든요. 근데 염증이 있는 부분은 집으면 툭툭 떨어져요, 사람 살도. 그렇기 때문에 이 염증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주변의 분이라면 일단은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젊은 사람이 자주 오느냐? 당질 지수가 높은 포도당 식사 패스트푸드, 우리 뭐 알잖아요. 요즘 멋이잖아요. 차를 싹 끌어가지고 맥도날드 가가지고 햄버거 사가지고 차에서 이렇게 먹는 거 멋인 줄 알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에요. 그런 것들을 먹으니 섬모가 저렇게 정상적으로 있었던 것이 8시간 만에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나마 이 당영양소를 먹은 사람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 저런 건 어떻고, 너는 뭐 먹노? 나는 휴전선에 군사를 철저히 많이 설치해놨기 때문에, 배치해놨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먹는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걸 먹었을 때도 내 몸이 튼튼하면 그걸 이겨내는 거죠. 빨리빨리 버릴 건 버리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한 40대 넘은 분들은 이런 걸 많이 드신 세대가 아니에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도 그렇고 엄마의 뜻이 아니라 하더라도 학교에 뭐 어린이들 생일 파티 한다면 뭐 피자 시키고 햄버거 시키고 이게 기본이더라고요. 그런 걸 너무너무 많이 접하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도 어른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몸에는. 이제 혈관에 그랬듯이 호흡기계도 보면 이렇게 이제 코 부분, 기관지 부분, 폐 부분 이렇게 전부 섬모가 있어요. 섬모가 있어가지고 얘들이 우리 몸에서 생긴 찌꺼기나 외부에서 들이마신 찌꺼기를 내보냅니다.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가래인데, 와 더러운 거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와 내 몸을 깨끗이 청소해주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폐 정말 고마워 이렇게 한번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 폐에 있는 섬모는 참 신기한 게 정말 오묘한 신비가, 얘는 한 방향으로 청소를 해줘요. 한 방향으로. 이 뭐 가래가 올라오다가 밑으로 내려가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위쪽으로 여기서부터 위쪽으로 해가지고 위로 쓸어 올려가지고 입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우리 몸은
그래서 얘들은 항상 한 방향으로 이렇게 찌꺼기를 끌어안아가지고 위로 해가지고 입으로 뱉어내게 하는 것이 가래인데, 이렇게 우리 폐가 이런 기능을 하는가 하면 피부나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다 이 당사슬이 있어야만이 제 기능을 잘하고요, 탄력성도 있고 보기도 좋아지고 주름살도 안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그렇고, 정말 또 하나 이 혈액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적혈구, 아까 빨간 혈관 안에 빨간 것이잖아요. 그 적혈구 표면에도 선모가 역시 10만 개가 있어야 정상인데, 그런 선모 끄트머리에 어떤 것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O형, A형, AB형 뭐 이런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 O형은 어떤 혈액에도 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이것으로 봐서 알 수가 있죠. 기본이 O형인데 거기에서 색다른 것이 하나 붙은 것이 A형이거나 B형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서로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있으니까 뭐 우리 편이 아니에요. 끄트머리에 어떤 게 달려있나, 서로 접촉하는 끝점이 뭐냐에 따라서 얘들은 만약에 A형을 B형에 줬다면 혈액사고가 생겨서 사람이 죽죠. 서로 적군인 줄 알고 파기를 시키니까. 요즘은 약이 워낙 좋아서 죽는 과정까지는 안 갑니다. 혈액 수혈을 주로 이제 병원에서 하니까 잘 빨리 발견해가지고 회복을 시키긴 하는데 위험한 거죠. 이 이유가 이렇다는 거죠. 참 놀라운 과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세포도 마찬가지인데 혈관 안에 있는 백혈구예요. 백혈구인데 얘들이 우리 몸에는 매일 세포 분열을 하기 때문에, 수도 없이 세포 분열을 하기 때문에 불량품이 생깁니다. 또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불량품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랬을 때 요런 애가 생겼을 때 얘들이 보니까 이상한 놈이다, 이상한 놈이라고 인지가 되면 얘들은 연락을 합니다. 휴대폰처럼 연락을 하면 멀리 이제 편안하게 쉬고 있던 NK세포가 확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활성도를 높여가지고 얘를 처리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암이 걸리지 않는다, 즉 암 환자라는 진단을 안 받는다는 거지. 우리 몸엔 하루에도 수많은 암세포가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제가 케어했는 이 정말 사이언틱 아메리칸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저널에 실린 이야기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건 전부 다 유명 의과학자들이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들이 옮기셔도 됩니다. 80대 중반에 제가 암 환자를 4명을 케어했는데요. 정말 이 우리 제품이 신비롭고 놀라운 것은 80대 중반이고 경제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그냥 보통이었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쓰는 것처럼 클린이라든지 이 많은 도연을 쓸 형편이 안 되거나 마음이 없거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이분들은 클린보다는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가족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먹은 것이 한 달에 이제 면역수 하루에 한 번이나 2번. 그래서 정말 형편이 안 되는 사람 엠브로토즈하고 트리피오, 조금 되는 사람은 거기다가 이제 뭐 지하하고 뭐 여러 가지 좀 한 2-3개 더 섞어가지고 드렸는데, 면역수를 하루에 한 2번씩 드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그 췌장암 환자는 그 아들이 의사고요. 그 딸은 또 간호학과 교수라서 저하고 같이 있었는데, 뭐 아들은 그냥 뭐 그게 되겠나 뭐 이런 생각으로 참관을 안 했고, 이 딸은 자기가 암 초기였기 때문에 이걸 먹은 거예요. 그래서 좋아졌기 때문에 저보고 이제 교수님 이거 좀 아버지를 해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면역수만 드셨는데, 그분이 어떤 상태였냐면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열었는데 췌장암이 너무 퍼져가지고 손을 댈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닫고 놓으신 거예요. 그런 상태라면 보통 일반적으로 암 환자가 그 정도 상태라면 통증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돌아가실 때까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염증이 자꾸 심해지고, 암세포가 퍼진다는 건 염증이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심해지니까 신경도 터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통증이 너무 심한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드시게 하자라고 얘기했더니 드시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몸이 좋아졌는지, 그냥 평소에 이제 암이고 그 정도면은 뭐 집에 들어누워 계실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고 다 다니다가 좀 힘이 없으면 이제 병원에 가서 또 에너지 생기는 링거 좀 맞고 이렇게 하셨는데, 입원해 있을 때도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담당 선생님이 회진을 와가지고 이 차트를 보고 오잖아요. 환자한테 와가지고 밤새 안 아팠냐고, 어떻게 진통제를 한 번도 안 맞았냐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 이분은 환자는 나는 별로 안 아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분이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이라고 얘기했거든요. 2년 넘게를 사시면서 너무 편안하게 이제 시간이 좀 알게 됐으니까, 어느 한정이 됐다는 알게 됐으니까 가족들하고 놀러도 다니고 뭐 할 거 다 하고,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나갔는데 돌아가셨거든요.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가족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돈도 무리가 안 갔고 환자도 너무너무 편안해요. 86세쯤 됐거든요, 그분이. 그런가 하면 또 한 분은 폐암인데, 이분은 여잔데요. 이제 폐암 얘기를 듣고 코로나라 가지고 자주 못 보다가 이제 딸이, 경기도에 있는 딸이 한 번씩 이제 와가지고 엄마를 보더니만 이분도 면역수만 드셨어요. 엄마는 암이라고 뭐 환자라면서 얼굴은 내보다 더 좋네. 이분은 이제 유치원 선생님인데 매 피곤에 쩔어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보니까 엄마 얼굴이 더 훤하고 더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한 2년 정도 좀 지나다가 돌아가시는데 역시 면역수 드시고 너무너무 편안하게. 또 한 분은 구강암, 또 한 분은 간암, 모든 분이 면역수 정도로만 드셨는데 너무너무 편안하게.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가족들이 전부 다 감사하다고, 무리하지 않고. 이렇게 지난, 제가 암 환자, 많은 환자 중에서 터미널이 아니고 저 말기 환자들 4명이 정말 머리에 깊이 남아요. 무리하지 않고 환자들 편안하게 해드리고. 그래서 이 글리코 영양소, 아까 그 8가지를 글리코 영양소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세포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가지고 감염이 안 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호르몬을 조절한다든지, 한마디로 말해서 줄기세포, 먹는 줄기세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포를 똑똑하게 만들어서 세포 분열을 시키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내비게이션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기능을 하게 하는 원초적인, 호르몬도 그렇고 모든 영양이 제 기능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표적기관에 가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생명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메나테크의 엠브로토즈 라이프예요. 정말 이 기능은 호르몬 본래의 기능, 영양의 본래의 기능, 세포의 본래의 기능을 하게 하는 중요한 식품인데, 하는 기능을 다시 한번 보면 선모를 만들어 주는데, 이 선모가 악성 물질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화학물질이라든지 심지어 방사능까지 우리 몸에 있는 것을 콕 집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는, 그래서 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킬레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 엠브로토즈 라이프예요. 이것이 우리 몸에서 정말 필요한 이 센서 기능, 즉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은 세포에 인지하고 그것을 가지고 대화하고 면역하고 소화기능 등의 탁월한 효과로 숨쉬는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댔는데, 제가 보니 숨쉬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세포를 가진 모든 동물, 강아지도 살리고 금붕어도 살리고 하는 것이 이 엠브로토즈가 기능을 하는 선모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수 탄수화물입니다. 필수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외부에서 먹어줘야 된다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의 근거를 하나를 더 보면, 오클라호마에 이 제임스 펄슨이라는 박사가 480억 불, 1998년이면 94년도에 이 이론이 발표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가지 않았어요. 그때 이분이 자기가 진두지휘해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하고 보니 이게 지금 낭포성 섬유증이라는 게 뭐냐면, 이 폐에 폐포가 염증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숨을, 나도 모르고 숨을 쉬지만 이게 풍선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는 아주 작은 이 전부 단위들이 그렇게 해서 산소는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는 내보내고, 그 다음에 염증 물질도 밖으로 내보내고 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 낭포성 섬유증은요, 이게 이제 딱딱해져 가지고 이 풍선이 잘 늘어났다 줄었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딱해지니까 공기의 교환도 안 되거니와 염증 물질이 있는 걸 밖으로 내보내지도 못해. 그럼 결국은 이제 숨쉬기 힘들어지니까 점점 숨이 힘들어지고 억지로 숨을 쉬어야 되고 하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면 뭐 이런저런 약도 주지만 뭐 색소폰을 불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색소폰 뭐 가르쳐 준 데가 많잖아요. 거기 가면 이런 질병, 저 이제 사돈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병이 있을 때 약이 없는데, 약이 있긴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스테로이드가 있어요. 스테로이드를 주면 일시적으로는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다른 병이 생기는 거예요. 신우신염도 생겨, 관절도 아프다 이래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열도 안 떨어지고, 이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이걸 드시라 해가지고 많이도 안 드셨어요. 100만 원도 안 되게 드셨는데 2번 드시고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스테로이드 써가지고 좋아진 줄 알고 이제 퇴원하라 해가 퇴원했는데, 계속 그분이 그렇게 좋아요, 상태가 지금.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만약 나보고 팔아도 된다면 15만 불을 받겠다. 우리 돈 하면 지금 거의 2억 정도가 되죠. 요즘 돈도 올랐으니까. 우리 지금 얼마입니까? 20만 원이라고 한 통에. 근데 이분은 2억에 팔겠다고 얘기한 분이에요. 생명을 여러분들 2억 주면 당장에 내가 돈이 있다 없다 떠나서 생명을 가져갈 건데 2억 주면 생명 줄게 하면 안 할 사람 있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제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최고로 잘 해결하는 방법이 클린이다. 이 8가지를 가지고 있는 식품을 가지고서 클린을 하면 우리 몸에 독소는 내보내주고 그다음에 대사 환경을 새롭게 만든다라고 이제 의사도 얘기를 했는데, 다시 말하면 비움과 체험, 즉 비우려면 내 몸에 있는 것을 비우려면 나쁜 것이라는 걸 알아야서 비워주는데 나쁜 것인 줄 모르면 그냥 몸 안에 붙잡아 놓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영양이라 하더라도 그게 제자리에 가서 일을 못하면 독소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칼슘이 이게 근육도 수축 이완시키고 혈액도 중화시킨다, 뼈를 만든다, 치아를 만든다 이렇게 할 일인데 얘가 산모가 모자랐겠죠. 어디 스페이스인데 가지고 척 달라붙은 게 어깨에 관절에 가서 붙은 거예요. 어깨를 못 썼죠. 병원에 가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프기만 더 아프고. 그랬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결국은 이걸 먹고 제가 몸이 좋아지는 걸 보고 이걸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영양을 넣어주니 자연 치유력, 내 몸에 원래 있는 자연 치유력을 회복시켜서 내 몸을 정상화시키더라. 그런데 100년 된 산삼을 먹었거나 이 모든 좋은 영양소를 먹었다 하더라도 내 몸에 이 영양소를 제자리에 가서 일하게 하는 이 글리코 영양소, 생명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것이 없으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이 내 몸에 다른 데 가서 엉뚱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클린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려운 분들은 이런 우리 메나테크에서 나오는 제품은 이 모든 제품 하나하나에 이 성분이 다 들어있어요. 이런 기능도 하지만 이 기능도 할 수 있도록 섞어놨기 때문에 단품 하나를 먹어도 효과가 정말 특별해요. 그런 케이스도 너무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클린을 위한 제품들은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클린을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히 해독을 하는 거, 내 몸에. 여러분들 이런 게 있죠. 내가 아무리 방청소를 해도 이사를 하거나 인테리어를 하고 장롱을 끄집어 대보면 뒤쪽에 먼지가 계속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날마다 대변을 잘 보고 소변을 잘 보고 찌꺼기를 잘 나가는 것 같아 하지만 내 몸 구석구석에 찌꺼기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고객을 케어하신다면 처음에 이걸 먹으면,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는데요. 아니 나는 식전 혈당이 120 이하였는데 이거 먹고 나서 150, 160 올라. 이거 뭔 일이고? 이거 부작용 아니냐고. 이게 내한테 안 맞는다고 막 난리를 쳐요. 그 이야기를 처음에는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약간 미리 이야기를 해드리죠. 구석구석에 끼어있던 당 찌꺼기들이 이제 얘들이 청소를 대청소를 하니까 너도 가자 나도 가자 하고 혈관으로 나와가지고 밖으로 빠져나오기 위해서 구석구석 숨어있던 찌꺼기들이 이제 혈관으로 다 나온 거예요. 나오는 통로는 혈관이니까. 그래서 조사를 하니 이제 일시적으로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건드리니까 통증도 더 있을 수 있고 옛날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더 크게 나에게 부각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아 이게 그건가 막 이러면서 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전 반응에서 나타났을 때 너무 다행입니다 이게 아니라 너무 힘드시지만 이런 이유로 힘드시지만 이런 과정이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클린을 하자고 하면 아이고 나는 그런 돈이 없어서 못 먹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또 이 지원에 TLP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 TLP라는 것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꾸준히 먹음으로써 우리 아파트 관리비 내듯이 꾸준히 먹음으로써 또 내 몸을 좋게 만들 수가 있는 패키지를 만들어놨는데 이게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해서 가장 많은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겠죠. 베스트셀러 팩이 있다든지 아니면 세포를 똑똑하게 하는 면역세포를 똑똑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정말 많은 사람이 피로 때문에 힘드는데 만성 피로를 탈출시켜주는 것, 그 다음에 하루 한 끼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어제 제가 이제 47년 만에 우리 친구들이 만났거든요. 47년 만에 만난 친구들을 어제서 만났는데 미국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뭐 아르헨티나에 있는 애들 온다 그랬는데 아직 못 왔어요. 근데 이제 뭐 하여튼 만났는데 전부 니는 그때 그대로네. 뭐 그때 그대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대학 때도 이랬단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웃었는데 모두 다가 앉으면서 아이고 이러는데 내 너하고 못 놀겠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니는 어째서 그런다 이렇게 나 마약을 좀 먹어 마약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 중에 이제 몇 명이 나도 좀 줘 이런 얘기를 어제 주고 받았는데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얼굴 모습이 쪼글쪼글하고 아프다 소리하고 그래서 참 이 안티에이징이 이게 뭐 바르는 것뿐만 아니라 안에 내 세포를 건강하게 하니까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서 관절도 건강하고 세포도 건강하고 이런 모든 이제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인아웃의 건강이 전부 다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 똑똑한 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양이 나빠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이들 성장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두 가정에 아이들이 키가 잘 안 크는 가정을 제가 케어하고 있거든요. 오소린하고 뉴트리베르스하고 지아하고 이렇게 먹이고 있는데 눈에 보이게 키가 큰데요. 너무너무 처음에는 맛도 없고 안 먹으면 애들이 이러더니만 중이라고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제 애는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하는데 키가 작은 거예요. 키는 돈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반드시 먹여라고 했더니 이제 주니까 먹는데 그 가정에 두 명도 너무너무 잘 크고 이제는 잘 먹는 지가 스스로 찾아 먹는데요. 억지로 먹였는데 한 달 지나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가정도 역시 그 가정에도 초등학생 3학년 6학년 이런데 너무너무 키가 잘 큰데요. 밑에는 너무 몸에 좋은 걸 잘 먹어가지고 이랬던 애가 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너무너무 만족도가 커요. 아이들을 제대로 성장시키는데도 이 제품이 너무너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8가지 팩을 꾸준히 드시면 너무 잘 드신다고 또 이렇게 자동 주문하면 선물을 주시잖아요. 3개월마다 하나씩. 이게 전부 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품들이에요. 허접한 걸 드린 게 아니고. 그래서 꾸준히 드시면 이런 혜택도 월 25만 원 평균이 되면 36만 원 정도, 월 50만 원, 가족이 여러 명이면 50만 원 뭐 금방 먹죠. 쓰는 물건이나 이렇게 하면 또 이런 혜택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 회사에서 그런 걸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 소비자에게도 이런 선물을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그것도 힘들어 30만 원, 40만 원도 힘들어 그럼 8만 원치만 먹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8만 원 정도만 해도 꾸준히 먹으면 3개월마다 선물을 또 준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8만 원짜리 엠브로토 아니 오소리를 한 통 먹으면요 그만 먹느냐? 아니에요. 그걸 먹고 나면 또 다른 걸 더 먹게 돼요. 그래서 제품이 하나를 먹어도 제대로 된 걸 먹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TLP와 함께 하면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거. 그래서 몸이 편안해지고 삶이 편안해지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챙겨 드시면 여러분들도 건강해지지만요 현대인의 영양 불균형에 대해서 발표한 맥거번 보고서에 보면 가장 이상적인 식사는 영양학적으로 좋은 음식을 즐겁게 우리가 엠브로토즈 먹으면서 이 비싼 거 정말 이렇게 먹잖아요. 이 비싼 거 이런 거 먹나 하면서 이렇지 않잖아요. 즐겁게 먹는 것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몸이 즐겁게 생각하는 것 앞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 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기분 좋은 것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병은 자연이 고치고 고친 값은 의사가 받는다는 격언이 있는데 2300~4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냐면 진정한 의사는 내 몸 안에 있고 몸 안에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은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도 정신과 육체가 건강해지고 가족도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도 건강해질 때 사회가 그래서 미인이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비게이션을 잘 하는 이 식품들이 사회를 결과적으로 왜 요즘 묻지마 살인 길가에 지나가면 무서워요. 말을 걸기가 너무너무 화를 내는 사람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런 걸 드시면 너무너무 편안해지거든요. 그럼 사회가 편안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족도 또 여러분 사회도 편안해지고 건강해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